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김윤입니다. 오늘 우리 건강도시 지원단에서 준비한 교육은 마을건강센터에 이제 근무하시는 마을건강 간호사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서 1.5배속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더 빨리 하시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말은 제가 좀 천천히 또 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제가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커지는 건강불평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부산의 부자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강남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에 강남이 강북보다 건강 수명이 3년 이상 더 길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부산도 이제 소득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소득 상위 20%가 기대 수명이 83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소득이 하위 20%가 기대 수명이 7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6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기대 수명은 우리가 이제 사망할 때 이제 그 시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건강 수명 이야기하죠. 이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기대 수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 아프고 사는 건강 수명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9988 있죠? 9988-234라 합니다. 9988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88이 안 나오네요. 9988에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한 2, 3일 앓다가. 이분의 기대 수명은 몇 년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았습니다. 몇 살입니까? 기대 수명. 돌아가신 게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99세죠. 그럼 이분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돌아가셨댔습니다. 제가 이 퀴즈를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들, 그 간호사들이죠. 간호사들 대상으로 제가 문제를 냈는데 못 맞춥니다. 자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았습니다. 건강수명 몇 살입니까?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80 몇 살? 88살 했습니다. 대부분은 88살을 하죠. 근데 이 사람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88은 다른 말로 건강하게. 99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건강수명 몇 살? 99세죠. 99세. 그래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가 얼마? 0. 다른 말로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9988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 2, 3, 4가 붙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4 죽고 싶다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아픈 기간이 며칠? 2, 3일.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라서 2, 3일이에요. 왜? 근데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필 2, 3일입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3일만 넘어가면 누가 당번정한대요. 누가 와서 간병할 끼고. 그때부터는 싸움이 난대요. 자식들이. 그래서 한 2, 3일까지는 자식들이 안녕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한 마음에 환대를 받을 때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2, 3일만 앓다가 죽고 싶다 소리는 간병에 대한 부담감도 아주 크다는 거죠. 누가 돌볼 겁니까? 그죠? 그래서 2, 3일 앓다가 내가 죽고 싶다. 9988, 234가 앞으로 우리가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에 가장 큰 행복 중에 복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내 기대 수명 격차가 영도구가 최대입니다. 영도구가 아주 이제 더 많이 벌어지고 건강한 기간 격차. 건강한 기간의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건강 수명 격차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별 격차에 기여한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 자살, 그 다음에 뇌혈관 장애,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 우리 마을센터에서 계속 하는 사업들이죠. 뇌혈관, 허혈성, 당뇨병 나오는데요. 자살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우울하고 관계되어 있죠.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정신 쪽에서 우리가 그 독거노인, 그 다음에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우울이라든지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려고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려는 이유도 이 자살 부분이죠.
OECD국가 1등인데다가 지금 뭡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질환을 보니까 뇌혈관 허연성 심질환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당뇨병이 대사질환이기도 하지만 혈관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익은 질환들입니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우울. 다른 말로 우리 마을에서 돌봐야 할 질환들이다. 이거를 잘 돌보면 소득 수준별 격차를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는 상담은 우리 우울 예방 상담, 우울증 관련 상담, 뇌혈관 고혈압 당뇨 관리 전부 다 뭐합니까? 소득 수준별 적체기한 주요 사망 원인을 줄이고서 뭡니까? 부산의 부자 저소득층 6년 더 산다. 6년을 5년, 5년을 3년, 2년 줄이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억 계속 합시다. 마을센터에서 어떤 사업이 해야 된다고요?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정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1대1로 혈압 재고, 당뇨 재고, 그 다음에 우울하시죠? 이렇게 개별적 접근해갖고는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들 커버를 다 못합니다. 맞죠? 마을 단위로 커버를 하려 하면 좀 다른 전략, 1대1 전략 갖고는 안 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할 때 나의 건강은 아까 해운대구가 격차 크다 있죠. 강남이 오래 산다 있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살면 오래 살겠습니까? 건강 수명도 길고 해운대구나 강남에 살면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해운대구나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말로 어떤 지역에 사는가가 내 수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떤 지역에 산다는 거는 뭡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내 수명을, 내 목숨줄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구와 저기 강남은 뭔 특징이 있습니까? 부자라는 거죠. 경제 수준이 내 수명하고 관련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걷기 열심히 하고 내가 단순히 밥을 잘 챙겨 먹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 관리 잘 하지만 내가 어떤 동네에 사는가도 나의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건강 결정 요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 돼 있죠. 보니까 성, 연령, 유전적 안 바뀌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 성이 안 바뀌죠. 연령 안 바뀌죠. 여러분들 뭐 나는 내년에 나이 안 물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유전적 요인 안 바뀝니다. 고정. 원래부터 타고날 때 건강체로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금연 상담하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90살까지 피웠는데도 멀쩡하게 90살에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도 담배 피우겠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타고난 체질적인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니신 분들이 더 많겠죠. 자, 요걸 벗어났더니 우리 흔히 말하는 개인생활 양식이죠. 개인생활 양식 뭡니까 여러분?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비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주로 여기다 많이 하죠.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네 운동은 안 하네 하는 부분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나머지가 한 3개 층이 더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사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다른 말로요. 내가 아쉬울 때 친구들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나? 내 주위에 친구가 몇 명이고 내 힘들 때 친구야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이런 네트워크도 전부 다 내하고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및 근로조건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 근로조건이 어떠한지도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사회, 경제적, 문화, 환경 조건 자꾸 선생님이 나보고 걸으라고 하는데 걸으러 나갔더니 온천지 차가 와. 걸어가려니까 자꾸 뒤에서 빵빵거려. 뭐 좀 걷다가 짜증나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숨 위험해서 못 걸어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가 좀 걷고 있는데 보도블록 티 나갖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죠. 뭡니까? 어떤 동네는 가면 아주 걷기 좋게 잘 만드는 데가 있죠. 근데 우리 동네는 걸으려 해도 걸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걷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확 널리 있느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식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짜게 먹지 마라 하는데 어떤 정도가 안 짜은지를 가르쳐 줄 때가 있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2개 층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층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는가가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우리가 할 때 접근을 개인 생활 양식만 접근해가지고는 그 대상이 건강해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또는 병원에서 접근을 할 때는 개인 접근할 때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마을 단위 사업이 다른 거는요.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길을 우리가 걷기 코스를 마을 안에서 만들어 보는 거 뭐가 됩니까? 환경적 조건을 개선을 해보는 거고. 생활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본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및 네트워크, 우리끼리 동무야를 만들어 본다든지 친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게 건강에 더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좀 펼치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생활 양식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마을 단위 사업은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게 간호사들이 배울 때 워낙 개인 접근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많은 마을 단위 사업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건강 결정 요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하나 여러 가지 마을 주민 네트워크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강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환경, 보건의료 접근성, 사회경제적인 건강 행태. 자, 보세요. 건강 행태. 금연 절주 영양 운동이 내 건강에 40%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60%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봤더니 어디 사노? 환경? 어디 살고 있노? 맞습니까? 사회경제적 요인은요, 그겁니다, 여러분. 나의 직업이 뭐고, 나의 월급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 보험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접근성 있죠. 병원, 아픈데, 병원을 갈라 하는데, 병원을 바로 갈 수 있는지, 보건의료 접근성 있죠. 갈라 하는데 병원이 없다. 이런 것도 뭡니까? 즉시성으로 내가 치료를 못 받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담하는, 건강 상담하는 내용은 건강 행태는 전체 100% 중에 몇 프로다? 그거 갖고 열심히 해도 40%밖에 안 된다. 비어있는 게 몇 프로다? 60%다. 마을건강센터에서 사업은 이 60% 사업을 어떻게, 60%를 어떻게 하면 좀 공동체에서 살펴내갈 것인가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나는 상담 잘하고 고위험군 관리 잘해. 그러면 몇 프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40%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60%를 찾아가는 사업이 마을건강센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난하면 더 빨리 죽고 아까 부분하고 좀 맞물립니다. 부산의 구군별 소득 상하 20% 기대 건강수명 격차인데요.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된 곳이 이 소득이 좀 건강 격차가 좀 심한 곳에 조금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당초 건강도시에서 건강마을 사업할 때 좀 취약 지역에 먼저 해가지고 투입을 좀 많이 하겠다는 측면이었거든요. 그 지금 한 230, 40개 동 중에 71개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이 할 때는 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좀 취약계층부터 먼저 했지만 앞으로 개수가 더 늘어날 때는 전동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잘 사는 동이나 못 사는 동이나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타트는 그렇게 해갔지만 우리가 건강 형평성 때문에 이제 했지만 앞으로는 보편적으로 마을 단위로 보건사업을 좀 펼쳐나가는 기반이 지금 현재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 살면 더 오래 아프고 아까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들 보이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부산. 이거 높을수록 이거 보시면 기대수명이 5.9, 6.7 되죠. 여기도 부산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7대 도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기대 건강수명 격차입니다. 격차가 낮을수록 좋죠. 왜? 비슷비슷하니까. 그 비슷비슷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일 낮은 데가 울산 4.8. 잘 사나 못 사나? 막 수명이 비슷하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부산이 얼마입니까? 6.7. 대구 6.8 돼 있습니다. 또 2등 했네, 그죠? 부산은요, 1, 2등 아니면 안 합니다. 10년간 지난 사망률 1등, 암 1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울산하고 뭐 다투기도 하는데 울산이 여기서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건강수명 격차 있죠. 참 이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부산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딱 봤더니 소득 격차에 따라서 12.2년이 나옵니다. 이게 큽니다. 다른 말로 부산의 시민들은 죽기 전까지 몇 년을 아프다가 죽는다고요? 12년을 아프다가 죽습니다. 12년을 의료비를 내다가 죽습니다. 대구가 12.7, 대전 12.6인데 제일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 9.6. 아픈 기간이 9.6년밖에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빨리 줄여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9.6년이고 어떤 사람은 12년을 아파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득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9988을 해요. 소득 상위 20%, 그 중에 한 명은. 근데 어떤 사람은
9988이 아니고 뭡니까? 12년 전부터 아파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건강 균등성과 건강 형평성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n분의 1로 망하는 나라 같아요, 저는. 뭐, 뻑하면 n분의 1 하잖아요. 뿜빠이 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n분의 1 하자. 자, 이 퀄리티는요, 뭐냐면, 니도 한 개, 내도 한 개, 뭐, 세 명 다 똑같이 한 개입니다. 키 큰 놈, 작은 놈은 이렇게 다 한 개.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한 개씩 줘봤자, 이 사람은 사과를 못 따먹습니다. 그죠? 우리 석인 쌤이 본인이랍니다. 똑같이 주면 본인은 못 따먹는데요, 사과를. 그래서 요 사람도, 중간 사람도 이 한 개 안 줘서, 밑에 받침 안 줘서 못 따먹는데 혜택 본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있죠, 키 큰 사람. 이 사람 주나 안 주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키티 형평성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한 개 주고, 이 사람 두 개 주고, 이 사람 세 개 줬어요. 그랬더니 세 명이 골고루 한 개씩 따먹는 거죠. 이게 건강 형평성 개념입니다. 이 말은 투입이 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투입이 달라지는데 옛날에 우리가 할 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면 요 중심으로 일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71개 되기 전에 30개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취약동에다가 설치할 때는 요거였습니다. 여기만 설치하고 여기만 사바자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이 사람 우리가 다 낸 세금이에요. 나도 혜택 좀 보고 싶어. 이제 욕구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들, 요 중간 사람, 그 다음 요 세 사람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개수는 다르지만 뭐가 깔려 있습니까? 판들이 다 이 키 큰 사람도 하나 깔아주니까 수월하게 따는 거죠. 까치발을 안 하고도. 그 다음에 뭡니까? 다 딸 수는 있는데 다 깔려 있죠. 뭡니까? 투입이 다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전동에 펼쳐지더라도 좀 취약한 동은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좀 덜 취약한 동, 괜찮은 동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n분의 1 이렇게 딱 한다 보면 나중에 전체 동에 또다시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또 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입을 달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건강 형평성이다. 또 하나, 이거 확대될 때 근거는 이 키 큰 사람도 좀 수월하게 따먹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형평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접근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따른 접근 전략. 말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제목이 어려워서 그렇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무지개 반쪽알이 된 모형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 선생님들 서비스 할 때는 대부분 어디에 서비스가 이게 중점된 여기 개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오면 혈압 당뇨 측정하고 상담 제공하고 그 개인 접근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또 다음 대상자가 오고 혈압 측정 제공하고 어떻습니까 상담하고 다 개인 접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 9시부터 8시까지 상담을 해도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0케이스, 12케이스, 뭐 15케이스 본다 칩시다.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마을 전체 주민이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을 간호사가 주로 지금 동해 한 그 주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다면 2만 명 언제 다 보겠습니까? 노인이 한 절반이라 치더라도 그 1만 명을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1대1 접근을 가지고는 마을 단위를 전체 환경 조성까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갔더니 좀 한 번 했는데 이 한 명을 한 번 교육을 해가 2명의 효과가 있을 게 뭔가를 봤더니 그게 바로 개인간이에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2사람을 불러놓고 뭡니까? 집 소모임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사회적 지지 제공과 사회관계막 제공인데 뭐냐면 아까 동무 이야기했습니다. 그 A라는 그 우리 학생이 그 실습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를 해가 왔는데 그 어르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왔어요. 너무 외로워서 돈을 주고 동물을 사고 싶다 이런 글을 5년 전에 그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돈을. 근데 요번에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그 친구 되어주는 사업이 이미 사업이 외국에는 나와 있더라고. 일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친구가 되어주는 사업, 그 돈을 받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회적 지지나 사회관계망 제공해서 짝을 만들어 준다든지 전화를 한번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개인 간 접근이 되고 그다음 조직 환경 접근은 직장 학교에서의 중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극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 수준입니다. 극기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여기도 보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마을 단위로 가보면 길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극기 어디에 극기 코스를 가지 않는 이상은 생활 속에서 극기할 때는 보도블록도 뭐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지금은 코로나라서 학교가 개방을 안 하지만
학교와 협의해가지고 운동장을 일정 시간만 한 2시간만 오픈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환경 수준, 조직 수준의 접근이 또 가능한 거죠.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 자원을 연계. 지역 자원이 여러 가지 병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연계하는 거. 정책 수준은 뭡니까? 법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중심의 접근과 일반화 접근의 여기 중에서 어디로 올라갈수록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습니까? 그죠? 이 밑으로 갈수록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을 단위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요거지만 요걸 좀 벗어나가지고 어느 수준으로 간다? 개인 수준으로 가고. 개인 수준에서 또 뭘 어디 간다? 조직, 환경 수준 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수준 가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건강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접근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모르면, 요것만 하고 있으면 이 밑에 그림이 존재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현재로는 개인 접근밖에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개인 간 접근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환경 접근 할 거예요. 그림을 알고 계시면서 연차별 계획을 좀 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마을건강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곳 있죠. 얼마 안 되는 곳은 아마 개인 접근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마을건강센터가 좀 생긴 지 오래된 데 있죠. 그런 데는 뭡니까? 조직 환경 수준, 지역사회 수준으로 조금 우리가 전략을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발령받은 곳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살펴보셔야 돼요. 최근에 생긴 곳인지, 좀 된 곳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한 5년차 이상 되었다. 5년차 이상 되었는데 계속 개인 접근, 상담 접근을 돼 있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생겼는데, 담당자 선생님하고 이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조직이나 환경 수준까지 이렇게 돼 있다. 올해는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조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이나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연차별로 조금 조율하실 때 이런 모형들도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자, 사회생태계 모형의 건강에 영향이 미친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개인 수준과 개인 간 수준, 조직, 지역사회인, 정책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수준은요, 우리 잘하는 겁니다. 간호사님들. 그 사람의 고려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운동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 태도,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이런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바꿔주는 게 개인적 접근이에요. 그 1대1 면담할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거죠. 개인 간 수준은 뭐냐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 등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만과 지지 시스템 짝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당뇨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당뇨 발 관리를 잘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마을에. 당뇨가 이제 생겨갖고 발 관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게요, 옆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이,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뇨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그 중에 한번 보셔야 될 거는, 이분이 잘 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하셔야 할 분을 이렇게 이제 지지해 주는 거를 한 번은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왜? 이상한 거 이제 이렇게 과학적 근거에 맞지 않는 얘기 혹시 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거는 하셔가지고 조금 정리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개인 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당뇨와 문제가 관련된 사람들은 모임을 하셔가지고 그 모임들 소모임이 좀 진행되면 자조 모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조직 요인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당뇨 모임,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 모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기를 하면 좋겠노? 그게 조직 요인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는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를 보면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조직 요인까지는 가주셔야 됩니다. 상담, 맞죠? 그 다음 멘토링처럼 짝지 지어주기, 그 다음 뭡니까? 자정 모임, 조직 요인까지는 가주셔야 된다. 요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하셔야 될 일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형은 뭐가 있노?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개인 수준은 그냥 교육 상담이 겁니다. 교육 상담 잘 하시잖아요. 교육하고 상담하고 유인 제공이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오신 분한테 관리 잘 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 제공하고, 다 무슨 수준이라고요? 개인적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수준이 이게 여파가 가는 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갖고 사슬 고리처럼 갖고 온 게 개인적 수준, 개인 간 수준인데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후원자, 아까 후원자 동료 버디 있죠.
버디 활용하는 게 뭐냐면 그 당뇨가 먼저 있었던 분이 발 관리 잘 하시는 분을 짝을 지어주시는 게 버디입니다. 그 짝 지어주는 거. 후원자 멘토와 멘토링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후원자 활용은요. 누가 될 수 있냐면 방문간호 선생님 후원자 될 수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서 계속해서 지지받을 후원자는 멘토는요. 좀 상위 개념의 멘토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마을간호사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멘토가 다 돼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저소득 그거 이제 독거노인이어서 방문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선생님하고 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또 멘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조집단 형성, 자연적인 지도자의 활용인데 여기 자조집단이 개인 간 수준도 될 수 있고 조직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조직 요인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자조 모임을 요 밑에다 넣어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개인 간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마을건강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다차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 상담은 개인 수준. 그 다음에 후원자 활용한다든지 동료와 버디를 짝을 지어주는 거 어디? 개인 간 수준. 그 다음에 자조 모임 만들어준다. 뭐다? 조직 요인. 적어도 우리가 건강관리 수준에서는 세 가지 수준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다차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래면 자가간호 이름입니다. 우리가 대상자한테 어디까지 해줄래?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줄래? 왜냐? 마을에 간호사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구한테는 호떡 다 해주고 누구한테는 작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면 자가간호 이름을 보시면 결국에는 마을에 계시는 분이 목표가 뭡니까? 스스로 자가간호하는 역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꾸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도 활동가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교육해주고 자원 연계해주고 버디나 연계해주고 동료를 연결해주고 자조 모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가간호 역량이 올라와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려 하면 뭐를 찾아야 되냐면 자가간호 결핍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 필요한데 발관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노? 이거죠. 발관리까지 필요한데 발관리 너무 몰라. 뭡니까? 자가간호 결핍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이 사람 발관리가 필요한데 발관리 필요성을 너무 몰라. 역량이 작지요. 요구도는 높은데 역량이 작죠. 빼보세요. 뭐가 많아집니까? 자가간호 결핍이 많아지죠. 그럼 이 사람은 투입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잘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가간호 결핍이 적지요. 그러면 투입이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그걸 항상 계산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대상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간호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동가가 들어가주면서 동료 버디에서 커버치고 자조 모임 빠져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긴급하고 심각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간호사의 접근 방법이 많아져야 되지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동료 간의 관계, 활동가 선생님과 관계, 자조 모임 관계로 넘겨주셔야 다음 대상자를 받을 여력을 찾아 놓는데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래면 자가간호에서 간호사의 활동이 전체적 보상체계는요, 다 해주는 겁니다. 부분적 보상체계는 일부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적 교육체계는요, 그들이 하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지지적 교육체계 뭐겠습니까? 자조 모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분적 보상체계에서는 대상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버디나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좀 도와주는 거. 일부분만 들어가지고. 전체적 보상체계는요, 이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하나도 몰라. 일단 교육을 좀 시켜야 버디를 붙여주든 활동가를 붙여주든 할 거 아닙니까? 일단 1, 2, 3회차 정도까지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너무 모르시는 분이 오셨을 때 충분히 들어간다. 할 때는 전체적 보상체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 한 명이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대상자, 내담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지적 교육체계,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 보상체계, 어떤 경우에는 전체 보상체계로 좀 구분을 하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표가 여러분들 아직 이제 확정된 표는 아닌데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가 건강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을건강센터의 이제 비전입니다. 보시면 주민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민입니다. 간호사가 활동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호사가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가 건강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잘 보시면 모두라는 말은 그러니까 소득 상위 20%든
하위 20%든 관계없이 모두가 건강한 마을인데요. 누가 만든다? 주체가 누굽니까? 주민이 만드는. 그러면 나는 역할은 뭔데? 간호사 역할은 뭔데? 활동가 역할은 뭔데? 주민이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러닝메이트고 뭡니까?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그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주민이 자가간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 정도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총괄 목표는 마을 건강 수준 향상과 지역 건강 격차 완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강 자치력. 건강 자치력은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고 아까 자가간호를 셀프 케어라 했죠. 자가간호이기 때문에 건강 자치력,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치력 향상인 거죠. 여기에 큰 사업이 지속 가능한 마을 건강 생태계 조성, 주민자치지역 건강 공동체 활성화, 다수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지속 가능한 마을 건강 생태계 조성 왠지 클 것 같죠? 사이즈는 큽니다. 대자입니다. 대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지역 건강공동체 마을 건강 생태계 보면 좀 작은 것 같죠? 중자. 좀 작습니다. 또 봤더니 주민 밀착형, 이제 주민이 막 튀어나오네요. 그 다 건강관리네. 눈에 좀 보이지요? 소자.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뭡니까? 집단. 큰 이제 지역사회. 요거는 뭡니까? 조직. 요거는 뭡니까? 개인 접근. 그래서 우리가 마을건강센터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다수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실천 이 부분을 들어갈 건데, 개인 접근을 하지만 개인이 아니고 여기서 개인으로 끝이 나면 이 사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 개인을 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맞습니까? 입원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1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3번에서 잘 되면 입원이 조직화가 잘 되고 이게 잘 되면 뭡니까? 마을 건강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상담 한 건을 하더라도 뭐를 바라보고 한다? 마을 건강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서를 너무 해놨네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건강 생태계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을의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작아야 돼요. 왜? 부산시에서 심혈관 질환이 전국 1등이 17개 시도 중 1등이에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 부산이 1등이면 여러분 사는 동네도 막 전국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야 건강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심혈관 질환의 사망 낮추려 하니까 이 심혈관 질환 전구 질환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야를 낮추려 하니까 뭐가 됩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금연도 해야 되고 절주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비만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걷기를 해요. 운동을 해요. 왜 해요? 건강 생태계 조성 때문에 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고혈압, 당뇨 낮춰서 뭐를 그 다음에 뭐를 낮춘다? 사망률을 낮춰서 궁극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을이 건강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사업을 하실 때 걷기가 걷기로 끝나요. 걷기가 걷기로 끝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운동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운동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이겁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중풍이 안 옵니다. 중풍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어르신 짜게 안 드시면 근데 어르신들 가장 겁내는 건 뭔지 아세요? 1번 치매, 2번 중풍입니다. 근데 의외로 심근경색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가시는 거. 중풍은 오래 살아납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뭔가를 한번 찍어보는 거죠. 여러분 운동은 치매 예방 맞죠? 어르신 운동하면 치매가 개선됩니다. 운동하시면 중풍이 예방됩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위 부분이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그림을 자꾸 놓쳐요. 그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조절해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입니다. 이게 마을건강센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을 보시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1차 예방은 다양하게 걷기도 잘하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하고 3차 예방은 뭡니까? 고혈압, 당뇨 걸리신 분이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3차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방 수준도 아울러 보겠습니다. 자, 다수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실천에서 첫 번째 일상적 건강관리는 1차 예방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을 건강센터의 사업 대상자는요, 마을 주민 전체입니다. 왜? 일상적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은, 안 아픈데 저분, 곧 아플 사람입니다. 아플 잠재적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 뭐 평생 갑니까? 그죠? 언제든지 그 사람이 지금 발견 못 해서 그지 병이 있는데 아직 미발견자일 수도 있고요. 좀 있으면 아파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전체 다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일상적 건강관리는 1차 예방. 그 다음에 3-2가 건강위험군 건강관리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중에서 발견돼서 고혈압이든지 당뇨 위험이든지 고콜레스테롤증이든지 음주자든지 흡연자들 찾아내신 분들 있죠. 문제가 있는 분을 찾아내시면 이분이 건강위험군 건강관리는 2차 및 3차 예방이 될 수 있겠죠. 3-3은 이제 주민조직 같은 공동체 운영인데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주보험 있죠. 3-2에서 건강위험군 건강관리에서 이분들 중에서도 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네? 스스로 이제 공동체가 좀 필요하네? 자주모임 좀 해야 되겠네? 아까 그런 부분들이 3-3에서 여러분들이 자주모임으로 올라오면 되고요. 그 다음 3-4는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우리 마을건강센터 서비스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내 외부적으로 자꾸 연결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원스톱을 연결을 하든 방문으로 연결을 하든 주공사업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서비스 중에 치매 예방 사업으로 연결을 하든 운동 사업으로 연결을 하든 다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런 연계 전략들이 잘 들어가야 마을건강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적습니다. 간호사 한 명과 활동가 한 명이 무슨 서비스를 다 제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서비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고 동해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건강센터 간호사 활동가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잘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마을건강센터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죠? 근데 이분이 마을건강센터가 없으면 그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게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관리 운영인데요. 마을에서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간호사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으면 활동가와 마을건강 간호사와 담당쌤이 계시죠. 이 세 사람에서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혼자 고민을 합니다. 어디를 연결해야 되나 잘 모르죠. 그런 경우는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어디를 연결하자. 뭡니까? 집단지성이죠. 담당자, 간호사, 활동가 3명이 앉아가지고 사례회의를 하시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혼자 말고 2사람만 되어도 아이디어가 나오고 3사람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일주일에 한 케이스라도 해가지고 내부 건강관리체 구축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표를 하나 보시면 이상적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건강관리율이겠죠. 전체 주민이 2만 명이다. 몇 명을 커버해서 우리 마을에 이게 넬슨 민원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을건강센터에 발 디디는 사람들, 홍보할 때 프로그램에 온 사람들 다 숫자 다 치면은 주민건강관리율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게 하고 싶은 거 있죠.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건강센터 무료도 한번 튀게 하죠. 이게 주민건강관리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극기 실천율은, 극기 실천율과 고혈압 당뇨 관리율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극기 실천율을 끝나면 안 되죠. 극기 실천율은 중간 지표예요. 극기 실천을 통해서 뭐가 달성돼야 됩니까? 고혈압 관리가 돼야 되고, 극기 실천을 통해서 당뇨 관리가 돼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극기 실천을 통해서 뭡니까? 혈당 수치 인지를 해야 되고, 극기 실천을 통해서 고혈압 수치 인지를 해야 되고, 극기 실천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인지를 해야 되고,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1호 성공했다.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혈압이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극기 실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내가 고혈압 수치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대상자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적 건강관리군과 건강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나누면 아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죠.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배우실 때 예방 수준 배우실 때 1차, 2차, 3차 예방 계속 배우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실 때 1차 예방 수준에서 사업과 2차 예방 수준의 사업과 3차 예방인데 일상적 건강관리는 1차 예방입니다. 지금 병이 없어도 질환이 없어도 우리가 관리하고 더 건강해지게 하는 거. 건강위험군은 뭐라 하는 권리가 들어온 등록은 이제 돼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고위험군에서는 3차 예방은 이 부분은 자주 모임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거를 적어놓은지 아시겠죠? 개인 대상 건강관리와 가족 대상 건강관리 이제 보겠죠. 전체 마을에 우리 마을 건강센터가 있는데요. 하나 있는데 마을 주민은 많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이렇게 옅은 색이지만 그래도 마을 건강센터 홍보를 받든 그다음에 체험을 한 번을 하든
뭐 플랜카드 뭐 리플렛을 하나를 받든 어쨌든 이 주민들이 한 번은 커버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이 개인 대상 관리, 가족 대상 관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커버 레이트가 높아지겠습니까? 가족 대상이 높아지겠죠. 한 사람은 보통 1인 가구도 있지만 3인, 요새는 4인 가구 잘 없죠. 3인 가구입니다. 근데 이 집에 한 명이 나한테 왔어요. 우리 마을센터에. 방법은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가족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요, 괜찮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혈압당뇨 없으세요? 아프신 데 없어요? 술, 담배는 어떻게 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는 반드시 걸려듭니다. 그 다음 그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어보세요. 하다가 보면 집에 있어요. 아, 취업이 안 됐구나. 그 다음 고혈압당뇨나 그 다음 건강형태라 물어보시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어르신을 통해서 좀 드릴 수도 있고 다음에 마을건강센터 한번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한다 하면 그거는 가족 대상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을 봤지만은 몸이 그 한 가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구 단위 접근을 조금 해야 여기에 커버레이트가 높아진다 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활동가 선생님하고 마을건강센터 그 간호사 선생님이 가구 단위가 개인 단위가 아니고 그 어르신이 왔을 때는 뭐가 파악이 됩니까? 그 집에 인적 가구도가 싹 이렇게 보여야 되죠. 몇 명인지.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시지만 내한테는 4명으로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4명으로. 한 명이 들어오시지만 3명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주민 건강, 우리가 그 인지 커버레이트가 많이 높아지겠죠. 자, 이제 내부 건강관리,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건강관리 체계 구축은요, 보시면 10년간 질환 예방관리 사업, 방문, 치매, 정신, 건강행태 개선 사업 많습니다. 보건소 안에. 이 부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신규로 이제 마을건강센터에 신규로 오신 선생님들은 먼저 배우셔야 될 게, 보건소 안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보시면서 어떤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노를 알고 계셔야 상담을 하시다가 보건사업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 사업을 모르시면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있는 난간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외부적인 자원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내부적으로 자원이 뭐 있는지부터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그거는 담당쌤 통해 가지고 지침을 좀 받으시든지 사업령이 뭔지 간략하게 있는 거 가지고 알아놓으시고, 또 어디에 앞에 붙여 놓으셔야 되는데 책상 앞에 붙여 놓으시고 어디 하면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것도 어디 종이로 책으로 어디 쑥 들어가 있으면 잘 몰라요. 눈에 자꾸 보이는데 하셔가지고 각각의 이런 이제 대상들이 나타날 때 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연결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연계 결과 공유가 있습니다. 일단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쪽 보건소에 치매 쪽으로 보냈는데 받는 거는 이제 그쪽에 치매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아야 되죠. 이거는 간호사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계는 할 텐데 그 결과도 공유를 받자. 근데 이거 결과 공유를 안 받으면 다음에 어르신이 와요. 우리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뭐라 하대요?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근데 치매 때문에 연결을 해놨는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럽니까? 이래가 될 건 우리가 아니죠. 공적인 관계로 연결을 해 놓는 방법들, 그렇게 그게 마을건강센터 운영회의 하실 때 그렇게 연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내부적으로, 이게 보건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연결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 건강관리 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마을건강센터에서 동단위에서 접근하시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건강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커뮤니티 케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는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번 보시면요. 마을 주민 입장에서 보는 거죠. 마을 주민은 이 사업이 저 사업인지 몰라요. 어디 가서 내가 구분 못하죠. 이게 주공사업인지 이게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지 보건소 사업인지 방문 사업인지 마을건강센터 사업인지 몰라요. 그러면 마을건강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좀 하셔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을건강센터 간호사들입니다. 활동가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지 외부적으로 이게 주공사업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복지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지 월 당초에 방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마을건강센터에서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우리가 해주는 서비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몰라요. 그러면 대상자는 이미 다른 거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복 서비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끊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찾으시려면 계속해서 특히 고위험군은 관리를 하실 때 어디랑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연결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 파악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할 부분에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면 몇 시간짜리 좀 쪼개질 수 있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이제 강론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